2001년 10월 6일부터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국 MBC의 토요일 저녁 버라이어티 목표 달성 토요일에서 악동클럽이라는 방송을 했었습니다. 방송 오프닝 슬로건은 굉장히 거창했는데 그 슬로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미국의 백스트리트 보이, 일본의 스마프, 한국의 H.O.T를 목표로 이제 세계적인 슈퍼 메가톤급 아이돌 스타가 탄생된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오디션으로서 방송은 방송 제작진들이 사전 심사를 거쳐 걸러낸 참가자들을 두고 가수 김정민님, 개그맨 겸 가수 경력이 있던 이휘재님, 그리고 철이와 미애의 멤버이자 제작자였던 신철님을 앞세운 심사위원들이 지역 본선 오디션의 심사위원을 맡아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휘재님은 MC를 겸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연 과정에서 유명 작곡가 등의 심사위원들이 추가로 심사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최종 결선을 거쳐 보이그룹 한 팀, 걸그룹 한 팀, 그리고 일본 활동 보이그룹 한 팀을 뽑는다는 것으로 오디션이 진행되었습니다. 방송이 시작된 2001년이라고 하면 1세대 K-팝 그룹의 포문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보이그룹 H.O.T가 활동한 지 5년차가 되었던 해이고, H.O.T의 등장 이후 K-팝 아이돌 붐이 일면서 수많은 보이그룹과 걸그룹들이 탄생하며 K-팝 아이돌 시장이 우리나라 음악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 현재와 같이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을 갖춘 기획사가 많지 않기도 했고, 극소수의 기획사들을 제외하면 정기적인 오디션이 많지도 않아서 아이돌 그룹으로서의 데뷔를 꿈꾼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도전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았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공중파 방송국의 보증하에 지역 예선을 전국에서 열고 데뷔를 보장해준다는 오디션은 충분히 화제가 될 만했습니다. 또한 미디어 다변화가 극명한 현재와 다르게 공중파 방송국의 영향력이 아직 컸던 2001년이었기에 오디션 방송을 통해 데뷔하는 그룹들의 흥행 가능성도 더욱 높아 보이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종 결선 시에는 네티즌 투표를 받는 시도를 했는데, 투표에 참여한 네티즌만 당시 온라인 시스템상 다중 투표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15만 420명에 달할 정도로 인상적인 투표 숫자가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상황들은 오디션의 최종 합격자들을 선발한 이후 발생했습니다. 일단 당시 우리나라 K-팝 업계는 지금처럼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오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현재와 유사하게 정기 오디션을 거쳐 연습생을 뽑아 트레이닝시키고 이 안에서 데뷔 그룹을 내놓는다는 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SM 엔터테인먼트 정도였고, 훗날 대형 기획사로 성장하는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당시 회사의 역사가 매우 짧기도 했지만 매년 정기 오디션을 개최했던 역사가 없었을 정도로 현재의 K-팝 시스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연습생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즉, 새로운 그룹을 데뷔시키자는 계획이 서면 그때부터 멤버들을 선발하고 트레이닝을 시켜 데뷔시키는 형태가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 가운데 XX 기획사 연습생 출신 같은 경력을 지닌 참가자는 없었고, 순수 일반인 고등학생 참가자들로 오디션 방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계획으로 뽑은 보이그룹은 오디션이 끝난 후에도 같은 방송 시간대를 통해 현재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처럼 추가 심사를 거쳐 5인조의 멤버로 출연했습니다. 이후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택된 악동클럽이라는 그룹명으로 2002년 3월 9일 데뷔를 결정짓고, 이들이 합숙을 하며 데뷔를 준비하는 과정까지도 계속 방송되었습니다. 방송 기간은 지역 오디션까지 합치면 1년 3개월이나 되었으며, 방송의 MC 역할을 겸하고 있던 개그맨 이휘재님이 지속적으로 멘토 겸 MC로서 데뷔 준비 과정을 케어했으며, 유명 작곡가 겸 방송인 주영훈님을 비롯한 유명 프로듀서들이 앨범에 참여한다고 소개되었습니다. 당시 방송만을 놓고 보면 보이그룹은 시대적인 상황상 특정 기획사의 트레이닝으로 그룹 데뷔를 준비한다는 소개는 없었고, 업계에서 유명한 프로듀서, 작곡가, 제작자, 매니저, 사진작가 등의 스태프들을 모아 일종의 드림팀처럼 그룹 데뷔를 준비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룹명과 타이틀곡은 네티즌 투표로 결정되었으며, 뮤직비디오는 중국에서, 자켓 사진은 호주에서 촬영할 만큼 데뷔 준비 자체는 많은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가수 김조아님이 보컬 트레이너로 참여한 것을 비롯 터보의 김정남님과 당시 최고의 댄스 가수였던 스티븐 유가 댄스 트레이너로서 코칭을 짧게나마 돕기도 하는 등 제작 과정은 특정 기획사의 주도라기보다 유명 업계인들의 합동 프로젝트 같은 느낌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여담으로 방송 지원과는 별개로 실제 보이그룹의 소속사는 GM기획이라는 곳이 매니지먼트를 맡았는데, 이 기획사는 훗날 코어 콘텐츠 미디어, MBK 엔터테인먼트를 거쳐 현재 포켓돌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역사가 이어지는 엔터사가 됩니다.
그룹은 데뷔 후 3개월 안에 공중파 방송국 3사의 음악 프로그램 중 한 곳에서라도 3위 안에 들지 못하면 바로 해체를 한다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조건을 가지고 데뷔를 시켰습니다. 매우 자극적인 기획이었으나 덕분에 방송을 통해 생겨난 팬덤의 결집을 이끌었고 활동 8주차의 SBS 인기가요에서 3위를 한 덕분에 해체를 면했으며 정규 그룹으로서의 활동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단독 콘서트 같은 기획도 꾸준하게 방송해 주었고 2002년에는 케이블 음악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하며 2003년에 정규 2집을 발표하고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보이그룹은 이 앨범을 끝으로 멤버들의 군입대 등이 맞물려 그룹 활동이 이어지지 못했고 2006년에 악동클럽 멤버 3명과 새 멤버 1명으로 재편된 더 어나더 드림이라는 새 그룹으로의 활동이 이어졌으나 악동클럽 데뷔 때만큼의 화제성은 없었습니다. 걸그룹과 일본 활동 보이그룹은 결과적으로 아예 정식 데뷔조차 못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당시 K-팝 업계의 상황을 볼 필요가 있는데 2001년만 하더라도 현재의 K-팝 업계와 다르게 4대 기획사 같은 개념도 없었고 기획사별로 회사 규모나 역사 등을 나누어서 평가받는 세분화되는 지표도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유일하게 데뷔를 성공한 그룹인 악동클럽조차도 활동 당시에는 소속사에 대한 정보는 제대로 방송에서 소개되지도 않았고 또 소개된다고 하더라도 대중들이나 그룹 팬들이 데뷔 그룹 소속사에 대해 다양한 이야깃거리나 평가를 쉽게 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랬기에 일반 시청자나 그룹 팬덤에게 더 와닿았던 것은 공중파의 오디션 방송으로 결성된 팀이 유명 가수, 매니저, 연예인, 작곡가 등의 지원을 통해 활동을 시작한다는 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기에 걸그룹이나 일본 활동 보이그룹들에게 있어서도 일단 방송사 MBC의 적극적인 서포트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일단 오디션 방송이 끝난 직후만 해도 4인조로 데뷔가 예정된 걸그룹은 데뷔를 준비하는 과정이 보이그룹과 유사하게 공개가 되기도 했고 일본 데뷔 보이그룹은 일본의 DVA라는 기획사와 손을 잡고 DVA 측이 멤버 선발에 관여하여 선택된 한국인 멤버 3명에 더해 일본인 2명을 조합한 보이그룹으로의 데뷔를 예정하고 있다고 했었으며 합격자들을 데리고 이휘재님이 일본 출국을 돕는 촬영분이 공개되는 등 이들의 데뷔도 곧 이뤄질 것처럼 보였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DVA라는 기획사는 과거 어떤 회사였는지 정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 것으로 보아 대형 엔터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출국 이후 별다른 데뷔 진척 상황이 없었는지 이후 완전히 소식이 끊기고 데뷔는 흐지부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데뷔 준비를 하던 시기를 보면 비록 한류 열풍도 불기 전이었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과 맞물리는 시기였고 당시 한국과 일본이 월드컵을 앞두고 민간문화 교류 차원에서 양국의 공중파 방송국들이 합작 드라마를 제작하거나 다양한 방송 기획들을 하던 시대라는 점을 생각하면 한일 합작 그룹이라는 것만으로도 나름의 화제성이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는 데뷔 무산이라는 안타까운 결과가 되었습니다. 걸그룹과 같은 경우도 스타넷 아시아라는 회사가 오디션이라는 팀명으로 걸그룹 데뷔를 시켜주기로 되어 있었으나 데뷔 날짜가 계속 지연된 끝에 2004년 공식적으로 데뷔가 무산됐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데뷔 시기가 계속 밀린 탓에 악동클럽 보이그룹 데뷔 이후에는 방송에서 이들의 모습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방송사의 사후 지원 미흡이라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었겠으나 한편으로 방송사는 기획사의 연계를 통해 데뷔를 위탁하였으나 이후 데뷔가 지속적으로 밀리다가 흐지부지가 된 형태라 당시 시대적으로 체계적이지 못했던 업계 시스템이나 기획사의 문제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악동클럽 방송 후 딱 10년이 지난 2011년 시작된 SBS의 오디션 방송 K-팝 스타는 대형 엔터사들의 수장들이 심사를 맡고 이 대형 엔터사의 프로듀싱 시스템으로 데뷔를 보장해준다는 점이 굉장한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K-팝 업계가 다양한 기획사들의 성장을 거쳐 체계적인 시스템화와 규모 확장을 통해 소위 대형 기획사라는 말이 대중화되고 지망생들이나 대중들도 이러한 개념을 어느 정도 숙지한 시대였기에 가능한 기획이었고 오디션 과정에서 대형 엔터사들이 각자 자신의 사옥에 있는 트레이닝 시설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의 경연을 돕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방송사 차원에서 그룹 데뷔를 위해 각종 기획들을 하고 숙소까지 마련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던 악동클럽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기획사 육성 시스템이 좀 더 체계화되었다면 달랐을지 모를 K-팝 오디션 방송의 초기작이라 할 수 있는 악동클럽. 시스템은 달라졌지만 이후 K-팝 스타 프로그램에 부정 이슈가 있긴 했으나 프로듀스 101 시리즈를 거쳐 이제는 프로듀스 101이 일본과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현지 버전을 제작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을 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오디션 방송을 기억하고 계신가요?